자, 이거는 중3 4회차 복습 동영상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한 건 주로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웠지. 그러니까 세포 분열인데, 자, 세포가 분열을 한다. 세포 숫자가 많아진다는 걸 배웠어요. 왜 그랬는지도 배웠지. 일단 왜 그랬냐면 배웠냐면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데는 한정이 돼 있었거든. 그래서 세포가 그냥 계속 커지기만 하면 중요한 거 필요한 물질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다. 노폐물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었죠? 한 단어로 세포 크기가 너무 커지면 세포 크기가 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정육면체라고 가정합시다. 요만했던 놈이 커져서 뭐 길이가 2배가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표면적은 정육면체니까 정사각형의 넓이 곱하기 6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부피라는 건 물질의 양이 되는 거고 표면적이라는 건 물질의 출입문이 되는 거, 문이. 근데 세포가 이렇게 딱 커지다 보면 물론 표면적도 커지지 당연히. 근데 표면적이 커지는 것보다 부피가 더 많이 커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부피에 대한 표면적비가 줄어들어서 물질 출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말 효율적인 물질 교환. 그렇죠. 중요한 게 물질 교환.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말을 줄여서 효율적이다. 자, 효율적인 물질 교환을 위해서 세포가 커지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세포가 자라고 나면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생장을 하고, 그러니까 코끼리가 생쥐보다 큰 이유는 뭐라 했어요? 세포 숫자가 많아서라 했지. 그 세포 숫자가 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2개, 2개가 4개 이런 식으로 숫자 많아진 걸 뭐라고 한다고요? 세포 분열. 근데 그 중에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는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웠어. 체세포 분열. 그러니까 크게 분열이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체세포 분열하고 또 뭐가 있다? 생식세포 분열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체세포는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 이 세포들이 많아지는 거고, 생식세포 분열. 그러니까 뭐 사람을 따지자면 정자가 만들어지거나 난자가 만들어지거나. 그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전 시간에는 체세포가 숫자가 어떻게 많아지는가에서 주로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과정을 보면 보통 우리가 세포를 보면 세포 그릴 때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핵을 그리죠. 핵을 그리고 이렇게 세포 막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린단 말이지. 핵이 하나 있는 거야. 하나 있는데 처음 이 분열을 하게 되면 체세포 분열할 때 보면 처음에 핵이 2개가 돼야 돼. 핵이 2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세포질이 잘라져서 세포가 2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과정을 핵 분열하고 세포질 분열 2개로 나눈다 이거죠. 핵 분열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 2가지 과정이 존재한다고 배웠어. 그래서 그림을 이제 좀씩 우리가 볼 건데 기억을 떠올려서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자고요. 첫 번째 그림 보면은 이제 과정이 나와. 그죠? 첫 번째 그림에 보면은 자, 핵이 그대로 보이네. 그죠? 핵이 그대로 보이고 이거 핵막이라고 하지. 핵과 세포질 구분하는 막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세포질 그대로 있는 거지. 처음 이 시기를 이제 간기라고 하잖아요. 핵분열의 단계를 나누는데 그 나누는 단계를 어떻게 나눈다? 염색체 혹은 염색사를 기준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감기 때는 핵막이 있고 뭐가 없냐면 염색체가 아직 안 보여. 그냥 얇은 염색사가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감기 때가 일단 세포 주기 중에 가장 길다고 했거든요. 자, 전체 주기를 보면 세포가 2개가 되고 자라고 또 분열하고 과정을 보면 분열기는 굉장히 짧아요. 나머지 여기서부터 이만큼 뭐였지? 간기가 제일 길었어. 세포 분열을 준비를 하고요. 유전 물질을 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분열을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분열기는 엄청 짧아. 핵분열기, 세포질 분열기 합쳐서 나머지가 다 간기야. 간기 때 뭐 한다고요? 세포 분열을 준비를 하고 유전 물질을 2배로 복제를 하고 이런 과정이 다 들어있는 거지. 간기 때는 일단 염색체가 없어. 그러다가 자, 전기. 간기에서 이제 전기로 넘어가죠. 전기 때가 보면 전기를 왜 전기라고 했느냐? 처음으로 뭐가 보인다? 염색체가 보여. 처음으로 염색체, 막대 모양의 짧은 모양의 염색체가 보이고요. 요 아까 핵막 있었던 게 없어. 사라져.
그래서 구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세포질 안에 염색체가 그냥 막 뿌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또 뭐가 나타나냐면 핵막이 사라지고요. 방추사라는 얇은 실 같은 게 요 끝에서 나타나요. 이렇게 실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나서 나중에 염색체를 잡아당기는 그 일을 하는 거지, 방추사가. 그러니까 전기 때 하면 염색체하고 방추사가 나타난다.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분열기 중에서도 전기가 그나마 제일 길어요. 전기가 가장 길고, 그리고 이제 요 엄청 긴데 그 다음 이제 중기가 나오는데, 중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자, 중기 때 되면 이제 염색체가 어떻게 되냐면, 보이죠? 염색체가 가운데 서 있잖아. 쫙 가운데가 이렇게 있으면 염색체 이런 식으로 가운데 모든 염색체 가운데 배열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중기 때예요. 중기 때는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나란하게 쫙 서 있다 이거고요. 아까 생겼던 방추사는 염색체에 우리 배운 염색 분체에 이렇게 잡아당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는 거지. 가장 많이 늘어나 있을 때지. 그러니까 중기 때 염색체를 관찰하기가 제일 좋은 거야. 근데 단점은 제일 좋기는 한데, 염색체를 관찰하기 제일 좋다고요. 근데 제일 짧아. 분열기 중에서도 가장 짧은 시기가 중기예요. 전기는 엄청 그나마 긴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후기하고 말기가 조금씩 이제 잘라 먹는 건데, 자, 일단 중기가 염색체를 관찰하기는 제일 좋다. 하지만 기간은 가장 짧다 이거예요. 그 다음 이제 후기 때가 되면 이제 중기 다음에 후기로 넘어갔는데, 가운데 있던 게 보세요. 양쪽으로 끌려가고 있지. 자,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아까 이렇게 우리가 동원체 기준으로 이렇게 그렸잖아요. 요거랑 요거 하나를 염색 분체라고 배웠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염색 분체가 양극으로 끌려가는 거야. 뭐가 끌려간다고? 염색 분체가 끌려간다. 양쪽으로. 그 기간을 후기라고 하는 거야. 후기. 자,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왔죠. 아까 중기였고, 그 다음 이제 말기가 뭐냐면 다 뜯어진 거야. 뜯어져서 양쪽으로 이제 핵이 몇 개가 되느냐? 2개가 된 거지. 다시 핵막이 생겨서 핵이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야. 그럼 염색체도 사라졌겠지. 염색체도 풀어져서 다시 얇은 염색체가 되고, 핵이 2개가 딱 됐을 때, 이때, 그러니까 이제 2개죠. 2개의 딸핵이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뭐다? 핵 분열이 끝난 거야. 그러면 핵은 2개가 됐지만 아직 요건 안 잘라졌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뭐가 일어난다? 말기 때, 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핵 분열은 끝났으니까, 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겠죠. 이 세포질 분열 과정은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하고 좀 달랐지?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동물세포예요.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세포질이 뭐 되면서 만입되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툭 잘라진다 그랬지. 그러면 세포가 완전 2개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식물세포예요. 식물세포는 딱딱한 세포벽이 있어. 안에 이렇게 이제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핵이 2개 돼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마찬가지. 근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잘라질 수가 없어. 뭐 때문이라고? 세포벽 때문에. 그죠? 자, 이 세포벽 때문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잘라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지? 안쪽에, 가장 안쪽에 이렇게 세포판이라는 게 생겨. 뭐가 생긴다고요? 세포판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생겨서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서 이게 달라붙는 거야, 세포판이. 달라붙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벽돌을 쌓듯이 쭉쭉쭉쭉 쌓아서 툭 하고 잘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잘라진다. 뭐가 만들어지면서? 세포판이라는 게 형성되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잘라진다. 그래서 세포질 분열은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가 그렇게 다르다는 걸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 전체 과정이 결국은 염색체 또는 염색사,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단계를 나눈 거예요. 전체 감기 중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핵분열 끝나고 바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고, 그럼 이제 세포가 2개가 됐어. 근데 아직 작잖아. 세포 소기관 같은 경우도 아직 안 만들어졌고, 그래서 딱 끝난 다음에 감기 초기에는 자라는 시간이야. 세포가 자라고 세포 소기관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다시 복제가 일어나지. 반씩 나눠가져야 되니까. 그것도 마지막 과정 감기에서 분열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그죠? 다시 또 돌아. 계속 돌고 도는데, 모든 세포가 이렇게 다 계속 돌고 도는 건 아니라고 했죠. 응? 중간에 한번 딱 끝나고 멈추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단계를 잘 기억을 하고, 여기 이제 모양을 한번 봐봅시다.
방송에 그렸던 거. 자, 동물 세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포 중앙이 오그라든다, 함입된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만입되면서 잘라진다. 근데 식물 세포는 가운데 세포판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안에서 밖으로 잘라진다. 그게 이렇게 나눠준 이유가 뭐의 의무라 그랬어요?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가 세포질 분열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가 뭐라고요? 세포벽의 유무란 말이야. 세포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두 개가 됐잖아. 두 개가 되면 자, 세포 분열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보면 특징을 이제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배운 거니까. 자, 체세포 분열이 딱 끝났으면 몇 개? 한 개의 모세포가 두 개의 딸에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염색체를 이렇게 가만 보면 처음 그림 우리가 쭉 봤지만 염색체의 숫자가 전혀 변화가 없어. 그래서 분열 전후 염색체 수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염색체 숫자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세포가 여기서 뭐 2개 되고 4개 되고 8개 됐을 때 그 인접한 세포들의 염색체 숫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일정하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똑같은 세포가 거의 복제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숫자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럼 체세포 분열을 왜 하느냐 우리가 배웠는데 체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 일단 단세포와 다세포 생물을 구분을 하면 단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을 하면 두 개가 된단 말이야. 세포가. 그거 자체가 뭐야? 그거 자체가 생식을 하는 거지. 우리 배웠죠? 분열법. 단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이 그냥 생식이다. 근데 우리 사람 같은 다세포 생물은 왜 한다 이거? 세포 숫자를 막 늘려서 뭐 할까요? 세포 수가 막 드러나서 생장 잘한다 이거예요. 생장을 하거나 또는 다쳤잖아. 다치면 상처가 딱쟁이지고 뭐 아물어야 되지. 생장이나 재생을 위해서 이렇게 체세포 분열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이랑 다세포 생물의 차이점. 단세포 생물은 그냥 그거 자체가 생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세포 생물의 경우는 뭐 한다? 생장을 하거나 재생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분열을 해서 세포 숫자가 늘어난다. 근데 결론이 단세포일 경우와 다세포가 다르다 이거지. 자, 다세포의 경우는 말 그대로 생장, 재생, 단세포 생물은 생식을 한다. 그리고 아까 기억했던 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체세포 분열은 끝난 다음에 변화되는 건 세포 숫자가 한 개에서 두 개가 된다. 그죠? 한 개에서 두 개로 변한다. 근데 뭐가 변화가 없는 게 있었지. 뭐가 변화가 없었다? 염색체의 숫자. 염색체의 숫자는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가 되는 거야. 복제가 돼서 숫자만 늘리고 여기서 뭐 숫자가 만들어지는데 얘하고 옆에 있는 애하고 다르면 그러면 안 되지. 세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는 똑같아야 되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이었어. 그죠? 체세포 분열. 그리고 용어들 좀 했었는데 그것만 정리하고 우리 저번 차 한 거 복습 마무리 합시다. 용어 중에 염색체를 우리가 배웠었는데 자, 처음에 염색사. 굉장히 얇고 긴 염색사가 응축을 하면 짧은 모양의 뭐가? 염색체가 된다 그랬어요. 그치? 염색사가 뭐하면? 뭉치면, 응축을 하게 되면 응축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럼 짧은 막대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이렇게 동원체라는 걸 그리고 이쪽에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게 염색체 한 개를 그린 거야. 두 개가 아니야. 처음에 염색체가 만들었을 때 보면 자, 1번, 2번. 1번과 2번 두 부분이 있단 말이지. 이걸 뭐라고 했었죠? 염색 분체라고 했어. 아까 체세포 분열 후기 때 염색 분체가 동원체에 의해서 양쪽으로 끌려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염색 분체는 복제가 된 아이들이에요. 간기 때 정보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염색 분체라는 말을 기억을 해야 되고 복제가 돼 있는 염색 분체라고 한다. 근데 염색체는 체세포일 때는 자, 여기 보면 2N에서 2N으로 변한다라고 했거든요. 염색체는 항상 쌍으로 다녀. 체세포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번 염색체라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게 이렇게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이쪽과 이쪽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상동 염색체라고 했죠. 왜 두 가지 한 쌍이라 했지? 사람은
2n46 엄마가 준 거 하나, 아빠가 준 거 하나. 그러니까 그게 상동 개념이에요. 근데 요쪽은 염색 분체라고 했고, 이거 완전 복제해서 똑같은 거고, 요쪽은 종류는 같으나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인가 염색 분체인가 구분을 잘해야 됐어요. 그래서 아까 후기 때 보면 일단 중기 때부터 얘하고 그냥 쭉 늘어서는 거잖아. 사람 같은 경우는 46개가 늘어서는 거지. 그리고 양쪽으로 탁탁탁탁 잡아당기니까 복제돼 있던 분체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이게 세포가 원래 이렇게 하나다 라고 가정하면 체세포 분열이 끝났을 때는 이렇게 핵이 2개가 됐다 가정하고요.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끝났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되죠. 그지? 여기서 하나 떨어지고 여기서 하나 떨어지고 그러니까 각 핵당 이렇게 또 상동 염색체가 똑같이 이렇게 한 쌍으로 떨어져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 변화가 없는 거야. 몇 개였어요? 하나, 둘. 염색체는 2개였습니다. 분열이 끝난 후에도 염색체는 하나, 둘. 변화 없잖아.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 끝났을 때도 염색체의 숫자는 변화가 없다. 물론 이제 복제됐을 때 물질의 양 자체는 절반이 되겠지만 요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생식세포하고 이제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것만 잘 이해를 해서요. 일단 순서, 그죠? 핵분열의 순서 기억하시고 감기가 있고 분열기는 염색체가 처음 등장하는 전기, 방수아도 그때 등장을 했죠. 모든 염색체가 가운데 쫙 도열하는 중기. 그 다음 그 방추사에 의해서 양쪽으로 염색 분체가 끌려가는 후기. 그 다음 다시 핵이 2개가 돼서 보이는 말기. 말기 때 세포질 분열도 일어났다는 거. 그렇게만 기억을 합시다. 저번 시간에 한 거는 그러니까 외울 게 좀 있긴 하지만 내용 자체가 이렇게 많고 그런 건 아니었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만 머릿속에 딱 넣으면 우리가 저번에 한 게 뭐 정리하다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